됐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나간 숙제. 네, 숙제였는데 먼저 풀이부터 하고 쭉 보고 진도 나갈게요. 먼저 위에 2장 토질 및 기초구조. 네, 그거부터 할게요. 교재를 같이 보려고 하면 교재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가요? 페이지로는 28페이지. 각각 단원이 끝나면 이렇게 개념 정리할 수 있는 이렇게 프린트물로 간단한 숙제가 나가거든요. 그거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2장부터 할게요. 2장 보링 방법 3가지. 보링은 집안의 땅속 구조를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랬죠. 어떻게 물로 뚫어볼 수 있는 수세식 보링. 그 다음에 땅이 연약질이며 물로 쌓아서 알 수 있지만 땅이 단단할 경우에는 물이 안 되니까 그때는 충격식 보링. 다음, 그리고 연약질이고 땅이 단단하거나 연약하거나 둘 다 가능한 돌아가면서 땅을 천공해내는 회전식 보링 3가지가 있었죠. 무엇? 수세식, 충격식, 회전식. 내용은 29페이지 하단에 있는 겁니다. 2번 사운딩 중 표준가 안입시험은 땅의 상태를 지내력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추를 떨어뜨려 무거운 추 얼마 킬로그램? 63.5kg의 추를 얼마 높이? 76cm에서 떨어뜨려서 밑에서 얼마나 내려가야 된다? 30cm 관입하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 그래서 몇 번 있지만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값만 알아놓자. 중간값은 n치가 얼마? 중간 정도 모래는 n치가 10번에서 30번 사이. 요 정도. 3번 1번에서 보링 구멍을 뚫었어. 땅에 구멍을 뚫었어. 뚫어가지고 안의 상태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이용해서 지능의 점착력 하는 시험은 베인 테스트. 베인이라는 날개 십자 모양의 날을 집어넣어서 땅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얼마나 찐득찐득한지 진흙질 집안. 4번 점성토의 경우 점성토 진흙입니다. 진흙은 땅이 꺼져요. 그럼 어디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사질토 모래 집안은 어디서부터? 양단부에서 침하한다. 4번은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5번에 해당되는 거는 33페이지에 있는 표를 다,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33페이지에 있는 집안의 허용 지내력도라는 표가 있거든요.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나왔는 것이 무엇이다? 자갈. 자갈은 얼마나? 300kN per 제곱미터. 거기 숫자들은 어떤 응력이다? 장기 응력이다. 그럼 이 장기 응력에서 단기 응력은 얼마냐고 물으면 따로 수치를 암기하지 않고 장기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1.5배를 해달라. 어떻게 단기가 장기보다 수치가 더 크냐? 우리가 엽기를 들 적에도 그 무거운 걸 한참 들고 있을 수는 없죠. 잠깐은 딱 들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단기에 발생하는 힘은 조금 더 큰 힘을 버틸 수가 있더라. 그래서 6번에 단기 응력에 대한 허용 지내력은 장기값에다가 얼마 배? 1.5배. 7번 턱파기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땅의 상태는 알았어. 그럼 이 땅은 털을 파도 되겠다는 뜻이에요. 털을 팔 수 있는 땅은 34페이지에 이제 땅을 파는 방법이 나오죠. 땅을 파서 들어가는데 7번에 털을 파는데 중앙을 먼저 파고 주변. 중앙이 여기서 중심이죠. 중앙부터 한다. 무슨 컷? 아일랜드 컷. 아니야, 주변부터 먼저 파고 들어올 거야. 그럴 때는 주변을 뜻하는
도랑이란 뜻이죠. 트렌치컷. 땅을 파는 방법은 중앙에서 나갈 수도 있고 주변에서 파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중앙부터 팔 때는 아일랜드 컷, 주변에서 파고 들어올 때는 트렌치 컷. 8번 흙을 파내줘. 흙을 파내고 있는데 오픈컷 공법은 그냥 자연스러운 중력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흙을 파내는 거예요. 오픈컷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흙이 내려오지 않아. 보통 흙막이 다 설치하는데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흙이 내려오지 않는데 그때의 각을 무슨 각? 휴식각. 9번 이것도 땅 파기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을 선시공하는 공법으로 공기가 짧고 협소한대지 도심지한다. 요것은 주변에도 건물이고 요런 지역이죠. 시내에 앞뒤 다 건물이야. 다 건물이면 털을 파고 이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닥을 먼저 1층을 먼저 깔고 밑에는 지하는 지하대로 위층은 윗대로 공사해 가는 거 탑다운 공법. 도심지에 산다라고 했죠. 책으로는 페이지 3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팠어. 이제는 땅을 팠는데 물이 안 새면 괜찮은데 이 땅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요. 물이 새는 사질토는 사질토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점토는 점토대로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되는 땅들의 용어입니다. 10번에 흙막이를 했는데 연약한 점성토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더라? 히빙 현상. 들어 올려지는 거 히빙 현상. 사질토에서는 그쪽 투성이 좋다 보니까 물이 불불불 나와가지고는 땅이 꼭 끓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현상? 보일링 현상. 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흙막이를 갖다 댔는데 상태가 좋지 않은 흙막이 벽이었어. 나무가. 그쪽으로 물이 막 새 나와요. 무슨 현상? 파이핑 현상. 흙막이를 했는데 그 주의사항에 좋지 않아서 흙막이 벽에 문제가 생겼는 거 3가지. 히빙, 점토질에서. 사질토에서는 보일링. 흙막이는 나무벽 자체가 상태가 좋지 않아. 거기서 물이 새어 들어와요. 파이핑. 3가지가 있더라. 11번. 요 공법은 흙막이 공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잘 나와서 넣어놨는 거예요. 흙막이 공법은 아닌데 기존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 보면 옆집에서 영향을 받아서 같이 금이 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기초 구조를 보강하는 흙막이 공법에는 속하지 않는 언더피닝, 언더 아래쪽을 다시 한 번 더 보강해 준다. 교재로는 38페이지 참고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11번은 38페이지 참고사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흙막이 공법은 아니지만 기존 집안을 다져주는 언더피닝. 12번 지정의 경계면. 지정의 경계 38페이지 하단에 이제 넘어갔어요. 지정의 경계면은 기초 하부라고 하든지 또는 뭐였더라? 밑창 콘크리트 상부라고 했었죠. 이거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기 답만 기초 하부 밑창 콘크리트 상부. 기초를 세우기 전에 땅을 파고 밑창 콘크리트 한번 깔아주죠. 깔아주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얼마의 강도로 나와달라? 15메가파스칼 이상. 14번 독립기초. 독립기초는 기초판 위에 기둥 하나씩 올라가는 것.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어느 쪽에 설치한다? 아래쪽에. 왜 아래쪽에 설치하더라? 콘크리트는 압축 부재고 인장을 잘 못 견딘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처지니까. 그럼 균열이 가니까 이 균열을 막아주기 위해서 철근이 그 균열을 분담해주고 있더라. 15번 말뚝박기 합니다. 말뚝박기.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말뚝박기 개수를 결정하는 말뚝을
5개 박을 수도 있고 10개 박을 수도 있는데 그 개수는 뭐 갖고 결정을 한다? 사용하중. 사용하중 갖고 적용을 하더라. 말뚝 받고 그 위에 기초판을 올립니다. 기초판을 올리는데 그 사이즈가 있겠죠. 큰 것도 있겠고 작은 것도 있을 거야. 그 사이즈 결정도 누가 한다? 사용하중. 17번 단일 기초판, 다른 말로 무슨 기초? 온통 기초. 또 다른 말로 무슨 기초? 매트 기초.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단일 기초판, 온통 기초, 매트 기초. 어쨌든 하나를 다 깐다는 의미야. 요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기초판이죠. 무슨? 온통 기초. 18번 조적저 건물은 어떤 건물이죠? 벽돌 쌓는 것. 벽돌 건물인데 적합한 것은 연속 기초. 19번 말뚝이 보통 말뚝이 7m짜리가 있거든요. 공장에서 갖고 오는 건 7m야. 근데 말뚝을 박아갖고 밑에 딱딱한 지방이 금방 만나면 괜찮은데 너무 깊게 있으면 말뚝 2개를 이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 탈설 콘크리트 말뚝을 이을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이을 때는 어떤 이음? 겹침 이음. 20번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땅의 상대가 단단하고 물도 안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대요. 그래서 탈수공법을 해야 되는데 물을 빼낸다는 말이죠. 사질토에서 펌프로 빼내 강제적으로. 무슨 포인트? 웰 포인트 공법. 21번 이 땅은 사질토가 아니에요.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은 투수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펌프 집어도 물이 잘 안 빠지거든요. 진흙이 같이 들어와. 그래 이럴 때는 안 되겠고 거기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종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물론 이게 물을 흡수하는 거겠죠. 그런 특수한 물질을 집어넣어서 물을 흡수하는 페이퍼, 종이 넣으면 페이퍼 드레인, 샌드 드레인. 토질은 어떤 토질? 점토질. 진흙일 때는 이런 방법을 쓰더라. 22번 말뚝을 박아 넣는데 말뚝의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말뚝을 아래쪽으로 박아 넣으면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한다? 위쪽으로. 위쪽으로 작용하면서 기초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요거는 일반 집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땅에서는 점토질의 연약한 지방은 말뚝을 아래로 박으면 마찰력도 동시에 위로 작용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같이 작용해. 땅이 꺼져버려요. 어떤 마찰력? 부마찰력. 부마찰력에 주의한다. 23번 경사각은 휴식각이 몇 배? 2배. 24번 요것도 흙을 계량하는 방법이었죠. 흙에 물이 너무 많아. 진공 펌프를 빼내는 건 뭐다? 웰 포인트. 진흙이라서 펌프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 점토질 집안에서는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24번 해당되는 거죠. 아예 흙을 계량해 버릴 거야. 흙을 단단하게 만들 거야. 시멘트 같은 것들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뭐다? 그라우팅. 삼 장은 저희 몇 페이지까지 숙제였죠? 몇 번까지였던 것 같은데? 30번까지? 32번 알겠습니다. 3장 할게요. 3장. 철근입니다. 철근. 철근 이제 땅하고 다 했기 때문에 철근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건물을 쌓아 올리는데 1번 철근은 2가지 종류가 있더라. 매끈한 원형 철근과 도돌도돌 올라와 있는 이형 철근. 원형 철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부착 능력이 우수한 이형 철근. 그 도돌도돌한 거 이름이 뭐였더라? 리브와 리브 사이를 마디. 리브와 마디라고 했었죠.
철근 콘크리트 55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2번 동일 철근량일 경우 부착 능력, 어쨌든 콘크리트가 철근에 잘 부착되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굵은 철근 하나에다가 콘크리트를 붙이는 것과 가는 철근 여러 개에다가 붙일 때 어느 게 더 좋더라? 가는 철근 여러 개. 3번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무슨 성? 알칼리성. 액성에 대한 거죠. 액성은 중성을 기준으로 해서 산성과 알칼리성이 있는데, 중성과 알칼리성이 있는데, 시멘트는 무슨 성이더라? 알칼리성. 시멘트가 노후가 됩니다. 세월이 가서 건물이 늙어. 그럼 무슨 화가 된다? 점점점 중성화. 4번 이제 거푸집에다가 콘크리트를 넣을 거예요. 이제 거푸집까지 왔습니다. 거푸집에다가 생 콘크리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옆으로 벌어지려겠죠. 기둥 만들 때. 센 거 두두두둑 넣으면은 옆으로 틀어지려 그래.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거푸집의 측압, 옆으로 벌어지려는 걸 방지하는 것은 뭐다? 우리나라 말로는 긴결재, 영어로는 폼타일. 2번 1층, 2층 쌓아 올라갈 때 이 슬라브가 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거. 거푸집, 지지 역할, 동바리. 3번 거푸집이 측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폼타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주기도 하지만 자기네 사이의 간격도 유지해줘야 되죠. 그 간격을 유지해주는 것은 뭐다? 우리나라 말로는 격리제, 영어로는 뭐다? 세퍼레이터. 보기에는 한국말로 나올 수도 있지만 영어로도 나올 수도 있더라.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4번 이번에는 기둥 안에 철근을 넣겠죠. 그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 요 간격이 피복 두께이기도 하죠. 이거는 뭐다? 우리나라 말로는 간격제, 다른 말로는 스페이서. 5번 측압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첫 번째 부배압과 빈배압이 있었죠. 부배압은 뭐다? 시멘트량이 많은 것. 빈배압은 뭐다? 시멘트량이 적은 것인데 부배압일수록 측압은 증가, 커지고. 두 번째, 거푸집 강성이 클수록 측압도 커지죠. 그만큼 많이 견디고 있다는 말이죠. 조강 시멘트, 이를조자의 강성이 빨리 나타나는 시멘트예요. 이를조자, 조강 시멘트. 강성이 빨리 나타난다는 말은 시멘트가 빨리 굳어버렸다는 말이야. 측압은 생 콘크리트에서 나타나는 형상이죠. 그러면 생 콘크리트는 묽은 상태야. 근데 얘는 이미 굳어버렸어. 조강 시멘트 등 응결이 빠르면 측압은 감소. 온도가 높고 건조합니다. 그럼 물이 빨리 증발해버려서 콘크리트가 빨리 굳어버렸어. 뗀뗀해졌어. 옆으로 미는 힘이 없어졌겠죠. 측압 감소. 슬럼프 값. 슬럼프가 뭐였냐면 생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이런 시험콘 있었죠. 삼각형 모양. 그거를 싹 드러내면은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이게 많이 퍽 퍼질 수도 있고 적게 퍼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이 주르륵 거의 평탄하게 되어버리면 슬럼프치가 크다. 얘가 위쪽으로 많이 솟아있어. 뻥긋하게 있어. 그러면은 덜 흘러내렸죠. 슬럼프치가 작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슬럼프 값이 크다라는 말은 콘크리트 불렀더니 퍼져버렸죠. 슬럼프치가 크니까 측압도 크다, 유동성이 크다라는 뜻이죠. 비중이 커, 무거운 아이들이야. 그러면 옆으로 미는 힘도 크겠죠. 측압이 크다. 단면이 클수록 힘을 많이 받습니다. 측압이 크다. 철골, 철근량이 많아요. 안에 골재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럼 또한 많이 밀겠죠. 측압이 크다. 붙는 속도가 빠를수록 또 힘을 많이 받겠죠. 측압이 크다. 거푸집을 대서 콘크리트를 넣었습니다. 일정 강도가 되어야지만 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6번 측면 거푸집으로서 내구성이 중요할 경우 콘크리트가 얼마 이상일 때 해체하자? 측면입니다. 10 정도가 됐을 때.
17번 시멘트를 쌓아뒀어. 시멘트 창고 얘기했습니다. 시멘트 창고를 쌓을 적에는 바닥면에서 얼마나 띄우자? 30cm 띄우자. 방습을 위해서. 다음 햇볕이 들어오는 창문은 낼 수 있으나 햇볕이 들어오는 그 발길을 위해서 창문은 낼 수 있으나 열 수 있는 창문은 가능하면 만들지 말자.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 안에 넣을 때 먼저 들고 문을 2개 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들고 온 거는 출구 쪽으로 내놓고 그 다음 착착착 넣는데 먼저 들어온 거부터 먼저 빼내갖고 쓰자. 너무 쌓아놨어. 3개월 이상이 되었어. 그러면은 야가 상태가 변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험하고 쓰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7번 시멘트 쌓기 단수는 몇 단까지? 최대 13포. 오랫동안 저장할 거예요. 그럼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안 돼. 7포까지. 8번 재시험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됐어. 몇 개월? 3개월. 9번 도장재료는 페인트 재료입니다. 페인트 재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분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수화 반응. 시멘트가 물과 결합해서 딱딱한 시멘트가 되는 과정 자체를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얘는 수화 반응. 시멘트 가루가 물과 만나야 돼요. 이 반응은 온도가 높으면 반응이 잘 되죠. 분말도가 클수록 반응이 잘 되죠. (11번) 물 시멘트가 만나야지 딱딱한 시멘트가 되는데 요거는 물이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사실은 이 강도가 결정이 돼요. 물은 들어가야 되긴 한데 시공 연도를 만족하면 너무 많이는 또 넣지 말더라. 왜? 오히려 강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11번에 물 시멘트 비는 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시공 성능을 만족한다면 가능하면 작게. 12번 시멘트에다 얘네들 성능을 조금 좋게 해주기 위해서 2가지 물질을 섞죠. 호나자의 호나저의 이. 그런데 하나는 배합에 포함시키고 하나는 너무 작아서 배합에 포함시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배합 시 계량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혼화저의 이. 얘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포함시키지 않더라. 13번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시멘트 강도와 골재 강도 중에서 누가 더 뗀뗀해야 된다? 골재 강도. 14번 혼화재의 종류 중에서 쿠션 효과, 동결, 융의 저항성 가지는 것은 뭐였더라? 우리나라 말로는 공기연행재, AE제라고도 하죠. 에어 엔터링. 얘는 뭐더라? 에어. 자기가 공기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시멘트 가루랑 같이 섞였을 때 공기 성분을 많이 갖고 있다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 공기들이. 그러면서 쿠션 효과는 언제 발휘하는 겁니까? 겨울철에. 물이 열 때 어느 부피 늘어난 부분 얘가 좀 막아주죠. 쿠션. 그래서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갈라지는 것을 막아주더라. 15번 그러나 이 에이제는 공기가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멘트끼리 부착 능력은 떨어지게 합니다. 미끌린단 말이야. 때문에 철근의 부착 강도는 감소. 미끌미끌미끌하니까 얘네들이 잘 흘러내리겠죠. 때문에 측압은 증가. 그래서 적당하게 넣자라고 하죠. 16번 철근을 구부릴 거예요. 구부리는 각도는 몇 도입니까? 90도, 180도. 딱 90으로 꺾거나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오는 180도죠. 근데 어떻게 구부려라? 상온에서. 가열해서 구부리면 안 됩니다. 힘적게 들라고. 17번 보기둥의 경우 압축 강도가 얼마 이상일 때 고강도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4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고강도이다 보니까 피복 두께를 조금 덜 두껍게 해줘도 된다. 얼마 저감? 10mm 저감. 18번
철근의 용접 이음, 기계적 이음, 어쨌든 이음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강도가 더 커야지 둘을 이어줄 수 있겠죠. 몇 배 더 크게 해야 될라? 1.25니까 125% 이상. 19번 스트럽, 띠철근, 나선철근 사실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5mm. 철근이 무한정 길 수는 없으니 콘크리트 안에 들어갔을 때 이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생기는데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인장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압축력은 쉽게 말하면 서로 이게 막 쪼그라드는 거고 인장력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철근은 늘어나는 부위에 넣어야겠어요? 압축력 받는 부위에 넣어야 되겠어요? 압축력 받는 부위에 넣어야 되겠죠? 인장한데 콘크리트도 늘어나고 있는데 철근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압축력 받는 부위에 넣어야 되니까 철근의 이음은 압축력이 많은 곳 하든지 아니면 인장력이 적은 곳 하든지. (21번) D35 초가 철근, 35 이상 되는 철근은 붉은 철근에 속하죠. 붉은 거야 엄청. 그래서 겹침 이음은 너무 두꺼워지죠. 원칙적으로는 하지 말자. 근데 할 수도 있더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22번에 단서를 줬습니다. 만약에 35를 겹침 이음 하려고 하면은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 그러니까 35짜리 하나 하고 35보다 작은 거는 겹침 이음하게 해줄게. 35끼리는 안 돼. 35와 35 작은 거는 되는데 그래도 안전해야 되니까 인장부 안 돼. 압축부에서 겹침 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와 35 초과는 할 수 있다. 보를 생각해야죠. 보는 이렇게 긴 부재인데 아래쪽에는 중앙부에는 인장. 보에서 이음을 할 경우 중앙은 아랫부분에서 이게 그림을 많이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랫부분 인장이니까 이음하려고 하면 상부. 그쵸? 단부는 어디에서? 하부에서. 시멘트가 굳으려고 하면은 밑에는 물들이 소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증발이 일어나죠. 증발이 일어나는데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현상? 블리딩. 솟아오르면서 안에 있는 물질들이 같이 위에 올라서 찌끄레기처럼 굳어버렸어. 얘를 뭐라 하더라? 레이턴스. 여기서는 솟아오르는 현상이니까 블리딩이죠. 25번 온도 25도를 기준으로 비비유에서 타설 종료까지, 즉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에다가 다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이제 시멘트 들고 오고 있습니다. 들고 와가지고는 내가 공사해야 될 그 타설 종료까지 25도 이상에서는 빨리 해야 되죠. 더우니까 90분. 25도 미만은 좀 여유 줄 수 있습니다. 30분 더 여유 주자. 120분까지는 작업 완료. 타설을 하고 있는데 이어부의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한 번 더 차가 갔다 와야 돼. 모자려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25도 이상. 이때는 120분. 온도가 낮으면 조금 여유 더 줘서 150분. 30분씩 차이가 나요. (26번) 바닥틀 시공이음 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 작은 보 폭이 몇 배 떨어진 곳? 2배. 27번 콘크리트 타설 이음 부의 위치는 보의 경우 구조 내력을 고려해 스팬의 어디? 중앙 부분에. 28번 가열 보온 양생은 가열 보호한다는 것은 지금 밖에 춥다라는 말이죠. 추워가지고 양생을 할 것인데 연속적으로 얼마일? 2일 이상 5도씨 미만일 때.
29번 공시체죠. 요거는 콘크리트를 갖고 오면은 동그란 공시체를 만든다 했죠. 100에 300짜리도 있고 100에 200짜리도 있는데 이 공시체를 만드는데 요거를 모아두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시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큰 거 300에 150짜리 큰 거를 했는데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 그래서 좀 작은 거 가자. 그래서 100에 200짜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걸 갖고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은 300에 150 기준이거든요. 그 수치하로 변경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는 작은 값에다가 몇 배? 100에서 200짜리에다가 얼마를 곱하자? 보정계수 0.97. 작은 공시체를 0.97배 하면 큰 공시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30번. 양생 공시체의 강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레미콘 내에서 바닥에 그 콘크리트 칠 건 치고 조금 갖고 와가지고 공시체를 만들죠. 근데 야 상태가 안 좋아. 안 좋을 때는 양생 공시 강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코어 공시체를 채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서 내가 시멘트 깔았는 거 타설했는 거 구멍 내서 떼본다는 말이에요. 코어 공시체를 채취하는데 몇 개를 갖고 와야 되느냐? 3개를 갖고 와서 3개 이상 평균값이 그 나와야 되는 강도가 있죠. 그거 몇 프로에 도달해야 됩니까? 85%. 85%에 도달해야 되지만 하나 60 나와갖고 85% 다른 거가 잘 나와갖고 85% 되면 안 됩니다. 이 3개가 어쨌든 85%가 돼야 되지만 얼마보다 작으면 안 된다? 75보다 작은 게 나오면 안 된다.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31번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 강도 검사 시험 횟수는 압축 강도 할 때는 매일매일 공사 현장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럼 레미콘 차도 매일매일 들어오겠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장소마다, 즉 콘크리트 타설 공구마다, 타설 일마다 몇 회? 1회로. 32번 골재 함량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물이 많죠? 그러면 건조 수축이 빨라집니다. 증가한다. 2번 부재의 단면 칠수가 작아. 보통 그러면 건조 수축이 증가한다. 3번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시멘트량이 적으면 따라서 같이 뭐도 적어집니까? 물도 적어지죠. 그러면 건조 수축이 감소한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해서 교재로는 86페이지. 줄눈에 대해서 할게요. 줄눈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계획해서 줄눈을 만들죠. 근데 비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줄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어치기 시간이 경과해서 나오는, 즉 타설할 때 온도에 따라서 뭐 120분, 90분 이런 거 있었죠. 거기에 콘크리트 바로바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콘크리트 쳤는데 모자리네? 그런데 차가 한번 들어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했더니 여기에 금이 가버렸어. 이런 게 누수가 되거든요, 나중에. 때문에 이어치기 시간 경과로 생기는 비계획적인 것. 나중에 요거 조인트를 뭐라 하냐면 콜드 조인트라고 합니다. 빠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되는 건 없어요. 콜드 조인트라 하고 이어치기 시간 경과에서 낳는 비계획적인 줄눈.
나머지는 전부 다 계획적인 줄눈이에요.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컨스트럭션 줄눈, 시공 줄눈이죠. 시공 줄눈은 말 그대로 시공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시공하려면 그래밖에 만들 수가 없어. 그때 생기는 거. 예를 들면은 기초할 때 기초판 먼저 해야 되죠. 그럼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기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 줄눈 생기지만 요거는 시공상 생기는 줄눈 또는 베란다 같은 거 만들 때 베란다 바닥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난간벽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생기는 줄눈 시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층을 만들어 갑니다. 1층, 2층, 3층, 4층 했을 때 바닥이 있고 2층을 만드는데 요 기둥 들어가고 그러면 1층 만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굳어야지만 2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요 줄눈들 요거는 짓다 보면은 당연히 생기는 시공 줄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기억 한 번에 부어 나가지 못하니까 왜 굳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니은에 작업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한 줄눈이래요. 그리고 어떤 줄눈이 있냐면 시공 줄눈 말고 신축 줄눈. 신축 줄눈은 뭔가 건물이 약간 언밸런스 할 때는 한쪽으로 하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일부러 내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다면 앞 시간에도 많이 했는데 고층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 1회파죠. 여기 주차장이야. 여기가 고층 아파트. 그럼 만약에 집안이 하단에 부등치막이 있을 수도 있고 옆에 공사하면서 살짝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같이 영향받으면 두 개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조인트를 주죠. 그거를 신축 줄눈. 신축 줄눈은 대부분 뭔가 불균형적인 느낌이 들 때 거기에 주는 겁니다. 하나만 무너질 거 하나만 무너져라고. 그래서 기억에 신축 팽창, 부등치마, 니은의 응력 해제, 변형 흡수 목적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표현으로는 여기가 얘는 여기에 구속되지 않을 거야. 얘는 여기에 구속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구속되지 않는 그런 줄눈이래. 그래서 응력 해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보면 내용에. 그래서 87페이지 리얼에 보면은 이런 거는 어디다 설치가 되냐면 느낌으로는 뭔가 약간 불균형적인 느낌이 드는 곳에 그래서 A에 구조물 수평 급변 또는 보강 안 하다 갑자기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 B에 증축 또는 저층 고층 접합부 이런 거죠. C에 날개형 건물 뭔가가 좀 약간 이게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죠. 이런 데는 이런 거 다 날개만 똑 떨어져야지 같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D에 니은 디귿이 왠지 이게 균형스럽진 않잖아요. 얘들 교차되는 부분에는 전부 다 이 신축 줄눈을 둔다. 왜? 서로 영향을 안 받게 하려고. 다른 표현으로는 뭐다?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문에 문제를 읽다 보면 지문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는 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3번에 나오는 거. 우리말로는 수축되네요. 딜레이 조인트. 요거는 엄청 긴 거 만들 때 100m가 넘는 엄청 긴 걸 만들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타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타설해버리면 이게 날씨 변화에 따라서 수축 하면서 갈라지거든요. 그걸 주지 않기 위해서 약간 구간을 정해서 이거 먼저 타설하고 여기에 판대 놓고 여기 타설하고 여기도 판대 놓고 타설하고 즉 뭐를 만드냐면 미타설 구간을 만들어 둡니다.
미타설 구간을 만들어 뒀다가 6주 뒤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 그러면 타설 됐는 고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겠죠.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늘고 줄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잘 늘어나지 않는 무수축 콘크리트를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 조금 뒤로 연기시켰다. 동그라미 1번, 기억에 87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기억합니다. 어떨 때 한다? 장스팬 100m 넘는 장스팬일 때 임시줄눈이지. 임시줄눈. 나중에 무습축 콘크리트 가면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임시줄눈이다. 니은에 스팬 중간에 밑타설 해놨다가 나중에 타설 시킨다. 디귿에 양단에 양끝에다가 조금씩 준다. 미음에 6주 정도 지난 후 무수축 콘크리트 부어서 이 줄눈을 없애주겠다. 임시적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 뒷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조절 줄눈이라고 있죠. 조절 줄눈은 아까 신축 줄눈은 뭔가 언밸런스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 조절 줄눈은 안정된 바닥판에 줄눈을 주는 겁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옥상 같은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콘크리트 부어놨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은 금이 요렇게 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안정된 바닥판, 그냥 평활한 바닥판에 콘크리트가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그쪽으로 늘고 금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바닥판에 줄눈을 줘서 한쪽으로 줄눈을 줘가지고 한쪽으로 금이 다 가도록 모아주는 거예요. 요거는 조절 줄눈. 기억에 안정된 위치 바닥판 니은에 균열을 유도했는 거죠. 줄눈이 어차피 너는 생길 건데 이쪽으로 다 모여서 생겨라. 균열을 유도했더라. 동그라미 5번에 있는 슬라이딩 조인트. 슬라이딩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교각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죠. 도로 같은, 고속도로 같은 데 위쪽에 되어 있는 거. 도로 위에 차가 지나가고 밑에 교각 같은 거, 뭐 전철이라든지 교각 이래 있으면 안 보셨으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요 사이에 보면은 고강도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덜컹. 그럼 이 스프링을 또 연결하려고 하면 콘크리트 좀 쳤겠죠. 그래서 여기에 줄눈을 줬다. 이게 슬라이딩 조인트.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를 보바닥간에 요 야가 콘크리트 바닥 요 사이에 주는 것. 6번에 슬립 조인트는 일단 다른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인데 밑에는 조적조야. 즉 벽돌이죠. 그럼 얘하고 성질이 다른 애들 둘이가 만났기 때문에 늘고 주는 정도가 달라요. 서로 영향을 받지 말라고 이 사이에 주는 게 슬립 조인트. 동그라미 6번에 슬립 조인트 기억.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바닥과 바닥과 조적조 벽체 상부에 맞죠? 줄눈. 아무래도 벽돌이 약하죠. 벽돌이 약하니까 니은에 이 벽돌이 벽 역할하고 있는 내력벽인데 얘의 균열을 얘 균열 가지 말라고. 서로
늙어주는 상태가 다른 물질이니까 늙어주는 게 다르겠죠. 즉 온도 변화에 대처. 갈로 2번 처음에 설명했죠. 비계획적인 거 시공불량으로 콜드 조인트. 내용은 상식선에서 다 이해됩니다.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17번에) 동그라미 1번 슬라이딩 조인트. 슬라이딩 조인트는 A였습니다. 요거 교각 생각하셔야 되겠죠. 교각. 슬라브나 보호 단순 지지하고자 설치하는 줄눈으로 크리프.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앞에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크리프가 뭐냐면 보통 하중은 균열이 가려고 하면은 하중이 있어야지 균열이 가야 되는데 얘는 하중이 없는데도 균열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크리프라고 합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하중에 뭐 설명하자면 하중에 관계없이 균열이 생기는 거. 크리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크리프 수축 혹은 온도 변화 인하 위에 설치한다. 뭐 그렇게 또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이번에 신축 줄눈. 신축 줄눈은 얘였네요. 서로 다른 아이들. 온도 구조체의 팽창 수축, 부동치마, 횡변. 왠지 이게 다른 느낌 들죠? 부동치마, 횡변이 차이, 진도. 맞는 것 같아요.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일정 폭을 남겨두고 어쩌고 저쩌고 한시적인 줄눈. 나 줄눈 없앤다는 말이잖아요. 요건 뭐더라? 딜레이 조인트. 3번이 틀렸죠? 4번 조절 줄눈은 옥상 바닥에 줄눈 이래 주는 것. 조절 줄눈은 슬라브 바닥에 수평 움직임 맞는 말이죠. 맞으면 확실히 맞는 게 보기에 나오고 틀리면 확실히 틀린 게 나와요. 나중에 이의 제기 안 하려고. 그러니까 포인트마다 잘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딱 한 개만 하고 맞을게요. 89페이지. 이제 콘크리트로 넘어왔어요. 콘크리트는 다양한 종류의 콘크리트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경량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는 상대적으로 나오는 확률이 야를 단독으로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보기 중에는 섞여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만 챙겨줄 테니까 밑줄 쳐서 알아놓으세요. 경량이니까 콘크리트 자중이 어떻다? 가볍죠. 그래서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중을 가볍게. 동그라미 2번에 그러면은 얼마나 힘을 받는데 그 애는 뒤에 15메가파스칼 이상, 20메가파스칼 이하. 요거 상대 약간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갈로 2번에 경량 콘크리트는 두 종류 정도만 있다는 거 알아두면 돼요. 표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1종, 2종으로 두 종류가 있다. 그렇구나. (90페이지) 동그라미 2번, 3번 넘어가고 동그라미 4번에 경량 골재 콘크리트는 뭐다? 공기 연영제 넣는 게 원칙이다. 공기 연영제 밑줄 뭐라고 하더라? AE제라고 했죠? 얘 넣는 게 원칙이더라. 5번, 6번, 7번 읽어보시고요. 얘를 그럼 왜 넣는데? 8번 때문이죠. 8번. 기상 조건이 나쁘고 물포화되는 경우 내동해성 떨어짐으로 개선. 이거 아까 설명하면서 했던 거죠. 즉 콘크리트 안에 콘크리트만 이렇게 들어가고 골재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 안에 물 수분도 있죠. 얘네들이
특히 겨울에 물은 얼면 부피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오는 현상, 뭘 하더라? 팝아웃 현상. 이게 발생하게 되는데,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줘 갖고 에이제, 얘는 공기를 많이 갖고 있는 물질이랬죠. 호나 저의 이 야가 들어가 가지고는 이 물 분자들이 얼 때 얘가 그걸 흡수해 주죠. 무슨 효과? 쿠션 효과. 그래서 이 팝아웃 현상을 조금 감소시키더라. 그래서 넣어달라는 말이죠. 갈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됐고요. 동그라미 3번에 밑줄 내화성이 크고, 내화성은 왜 크냐면 건물이 열을 받았어. 불이 나가지고 건물이 열을 받았어. 그럼 이 열기를 빼낼 수 있는 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량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잘 빼내져요. 그래서 내화성이 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안에 틈을 안 줘. 빡빡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건물이 열을 받게 되면은 이 열기를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폭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타워였나? 타워라는 영화 보면 그 고층 건물, 그게 고강도 콘크리트거든요. 이게 빨리 나가 탈출하지 않으면 불 받아서 폭렬 이런 말 나와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안에 에이제도 들어가 있고 원칙이랬잖아. 공간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 건물이 열받으면 빠져나가. 그래서 내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 배우니까 안 헷갈리는데 나중에 막 이것저것 다 들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인과 결과 약간 스토리화 시켜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전도율은 낮더라. 동그라미 4번 방음 방열은 옷도 마찬가지죠. 방음할 때 공기가 들어가면 방음 방열 잘 되잖아요. 요 안에 에이제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며.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영향도 주더라. 여기까지 하고 한중은 10분 쉬고 할게요.